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는 데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운영합의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위를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해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으며 산하의 출입 체류, 투자 보호, 통행 통관, 국제 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를 두고 공동위 회의는 분기의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에 따라 양측 합의하에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위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 간 합의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단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양측 당국 간이 필요로 하는 현안 등을 협의 해결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는 다음 달 2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됩니다. 한편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당초 제안일보다 일주일 늦은 오는 10월 2일에 개최하자는 우리 측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0월 2일 수정 제안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남북 간의 조치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북측이 호응해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남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이를 위한 4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진행하고 화상상봉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남북 각각 40가족씩 진행하며 11월 중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 위해 실무 접촉을 추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히 협조해 당면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며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4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500명의 1차 상봉 후보자를 발표했고 남북은 29일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아산 등으로 구성된 시설 점검팀은 28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을 방문해 이산가족 면회소 등 행사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25일 방송 매체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이냐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냐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원칙으로 함께 가자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앞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 평화 협력의 선순환 모색 등 4가지의 구체적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8일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에서 제3회 통일창작동화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통일의 긍정적 모습을 동화로 표현해봄으로써
어린이의 눈높이로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중고등부 231편, 일반부 543편 등 총 774편의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여 편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기차, 철모 등 은유적인 소재와 개성공단 등 시의성 있는 소재를 다룬 참신한 작품들이 많이 보이는 등 작품의 수준 또한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내외 전문가의 3차에 걸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결과 총 32편의 작품이 입상해 통일부 장관상과 통일교육원장상 및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장려상 이상의 수상작 12편은 플래시 동화, 이북, 앱으로도 제작돼 어린이들의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조사 활동을 마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7일 북한 당국이 COI의 북한 현지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믿을 만한 국제기구가 북한에 가서 인권 관련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북한이 취할 최선의 길은 인권 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에 조사단의 실사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성과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교도소에서의 인권 침해, 공개 처형, 연좌죄, 납북자 국군 포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믿을 만한 증거들을 수집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소동을 벌이는 것은 대화 분위기가 비위에 거슬리거나 그것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열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단은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1차 회의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준비로 남북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칙 아래 남북이 함께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는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걸음이겠지요. 믿음과 약속으로 앞으로 남북 간 더 많은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